미디어에 나오고 이게 뭐 자랑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포착이 되어서 네. 조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연예인분들이 저는 이번 사건은 좀 억울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게 되면 매출 감소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감소되는 매출보다 차라리 지금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낫다. 이번에는 우리 연예인 세금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세무사 잘못 만나서 뭐 탈세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미지가 한 방에 그냥 나락가기도 하고. 네. 사실 연예인분들은 보통 소속사를 다 당연히 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소속사에서 처리가 되고 소득을 이제 분배받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 그냥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다 납부를 하시게 되죠. 그냥 실효세율적인 입장에서는 한 35에서 40%, 최고세율 구간은 물론 50% 가까이 가지만 제가 실효세율인 입장에서 한 40%, 45%까지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본인이 20억을 벌어도 10억의 세금을 내는 느낌이니까 세금을 아끼고 싶으시죠. 그런 욕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을 활용하거나 뭐 경비를 추가로 넣는다던가 업무와 관련 없는 이런 것들을 비용 처리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그 탈세와 절세의 영역이 굉장히 저는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이번에 1인 기획사라고 쟁점이 됐던 법인을 활용한 저는 절세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법인을 활용한 절세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과세관청이, 국세청이 이거를 아니야, 이거는 법인을 활용한 탈세다라고 해서 이제 과세를 막 하신 거죠. 물론 지금 언급된 여러 연예인분들 중에 사실관계가 다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는 정말 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보여지는 뭐 본점 소재지도 이상한 곳이거나 직원도 한 명도 없다던가 뭐 이래서 이거는 정말 법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다면 사실관계적으로 굉장히 불리한데, 법인이 실체가 좀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업무가 이루어졌고 개인과 법인이 구분이 된다면 이거는 인정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갈 때는 배당이나 급여든 상여든 어차피 종합소득세는 또 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분명히 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개인이 보유한 자산과 소득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무조건 탈세라고 정의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무 전문가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자문을 했던 거고, 이거를 뭐 연예인이 먼저 기획을 했겠습니까? 세무 전문가라던가 또는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이거를 세무사가 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자문을 받아서 연예인분들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던가 법인의 주주로서 연예인이 좀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분들의 이번 1인 기획사 사건은 조금은 법인의 실체를 정말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사실관계마다 조금은 다르게 적용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연예인분들 이제 기장이라던가 이제 신고들 많이 해보고 있는데, 과정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린 분배받은 거에 대한 대부분을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카드를 사용한 거가 과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거를 비용 처리로 일단 넣었는데 그것이 이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만 연예인분들이 헤어 메이크업, 헬스장, 피부과 이런 데 비용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은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내가 헬스라는 거를 하면서 PT 받은 거, 뭐 헬스장 다닌 거 다 몸을 키우고 몸을 관리해야 되는 연예인, 또 피부 관리는 외부에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피부 관리를 했는데 그게 다 업무와 무관하다, 사적 경비다라고 해서 부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외모 관리하는 비용이 부인이 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외모로 먹고 사는 직업인 연예인분들이 저게 비용이 부인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거를 변호사업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들 입장에서 넥타이를 산 비용을 과연 비용을 부인할 것이냐, 백화점에서 넥타이를 샀는데, 왜냐, 저희가 재판을 가야 될 때 넥타이가 필수 착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백화점에서 에르메스에서 넥타이를 샀다고 이게 비용을 부인하는 거는 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변호사분들이 정장을 사는 것도 네. 재판에 갈 때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저희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의 수술복 같은 느낌인데 과연 변호사가 사는 정장이 사적 경비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냐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법무법인 세무조사할 때 쟁점이 됐으면 제가 한번 세무조사관님하고 한번 치열하게 다퉈보고 싶었는데 네. 이번 세무조사할 때는 네. 우리 법무법인에서 그런 정장 산 것과 넥타이 산 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전 있었으면 한번 소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냐 없냐라는 경계가 조금 이제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세무대리인은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고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이런 고급 스포츠카 또는 뭐 어떤 사적으로 쓴 경비들 쇼핑한 거나 연예인들은 이제 옷 같은 거 좋은 옷 같은 거 입어서 노출되고 보여지는 직업이라서 했는데 그것들이 부인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서는 뭐 언론 기사로 연예인들 뭐 누구누구 고급 스포츠카랑 뭐 명품 구입한 걸로 탈세했다 기사 한 줄 떠버리면은 네. 그냥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분들은 고민을 하시는 거죠. 난 이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넣었다가 괜히 세무조사에서 부인되고 기사 나오면 정말 잃는 게 더 많으니까 그냥 부인을 하고 애초에 비용으로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좀 딜레마가 많이 놓이는 게 연예인 관련된 소득 신고입니다. 네. 저희도 저희가 취재한 정보도 좀 있는데 그런 연예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세무업계에서는 회계법인 그리고 로펌 쪽에서 세무사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쪽에서도 많이 이 업무를 엔터 회사랑도 네. 연계지어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잘못 신고했다 이런 맞아요. 얘기는 그 또 내용은 아닙니다. 예, 네. 아니라고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 업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연예인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과세당국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저희도 그거를 주의하고 있는데 이 국세청에서도 또 수집하는 이런 세원 정보 같은 게 네. 있거든요. 미디어에 나오고 이게 뭐 자랑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또 언젠가는 포착이 되어서 네. 뭐 조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조사관의 어떤 뭐 이런 세법도 물론 보시겠지만 좀 더 무리하게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더 네. 꼼꼼하게 보시기도 하고 무리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결론은 잘 신고해 주시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면은 네. 안정적으로 쭉 모험 납세를 가시는 분들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계신 분들도 네. 많잖아요. 네. 근데 또 이 운인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이미지가 막 탈세 이미지로 네. 가는 분들은 안타깝더라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1인 기획사 관련돼서 이제 언급이 됐던 뭐 영화배우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배우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으셨죠. 뭐 아이돌 가수분도 있긴 한데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거는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막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구하진 않았을 잘 거예요. 모르실 것 네, 같아요. 잘 모르시고 네.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만약에 사전에 전문가가 안내를 했다면 본인도 그렇게 안 했을 거고 소속사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이드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이게 부인되면은 세금이 이렇게까지 추징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무도 검토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추징세액도 엄청 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론의 사실 돌아섬도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안 하셨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분들은 야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과세되는 게 맞아? 라는 어떤 그런 반대 의견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과세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연예인분들이 저는 이번 사건은 좀 억울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성실하게 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성실함이 어쩌면은 세금이 실제 본인이 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내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비용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괜히 나중에 부인되고 하느니 아예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오히려 비용 처리를 하시면서 좀 세금을 실제 내셔야 되는 것보다 저는 조금은 더 내고 계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은 자기가 실제로 소득과 연계해서 지출한 돈은 당연히 비용 처리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납부할 세금만 내면 좋겠는데 이 세금이라는 거를 변호사님들도 정확히 모르셨어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회계팀 직원이 있다 보니까 회계팀이 알아서 잘하고 있겠거니 그리고 세무사한테 맡겼으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지 본인이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세법적 의무를 다 검토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예로 현금 영수증을 제때 발행을 해야 되는데 회계팀이 그걸 다 놓쳤어요. 그래서 추징세액이 인당 뭐 한 3, 4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회계팀 직원의 실수예요. 근데 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매출 누락한 것도 아닌데 현금 영수증을 좀 늦게 발행했다고 이 정도의 가산세가 나오는 게 맞냐 하면서 다 못 받아들이는데 변호사들도 이렇게 놓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연예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는 거를 자기가 연구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맡기고 본인은 이제 엔터에 본인이 잘하는 영역에 분명히 집중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내라는 세금 고지서 받아서 내셨겠지 뭐 비용 처리 좀 더 해주세요 이런 요구하실 분들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도.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억울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예인 분들이 아무래도 추징세액이 나왔을 때 그냥 가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여론이라는 언론이라는 거를 타면서 본인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게 되면 매출 감소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감소되는 매출보다 차라리 지금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미지 회복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냥 세금을 지금 더 마케팅비라 생각하시는 건지 그냥 더 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솔이 세무법인 중에 이제 1등이니까 네. 연말쯤 되면 이제 세무사 시험 합격하고 네. 이제 수습 세무사 채용을 할 때 네. 세무사 그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게 세무법인들 매출이 높은 것들, 순위가 높은 것들 중심으로 이제 입사 지원서를 많이 낸다고 들었어요. 네. 700명 뽑는데 네. 100명 넘게 지원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솔도 많이 몰릴 것 같거든요. 네. 연말 되면 뭐 그런 게 있나요? 세무사 시험 합격 발표 직후가 이제 수습세무사를 뽑는 시기거든요. 공고가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수습세무사분들 이제 지원을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쫙 쓰시면서 지원을 하시는데 저희가 느낄 때 말씀하셨죠. 뭐 100명, 150명 지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뽑는 사람도 힘들어요. 너무 많은 자기소개서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고를 올릴 때 좀 순차적으로 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공고를 올릴 때 제가 문구를 항상 제가 직접 기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성실히 써주신 만큼 저희도 온맘 다해 자기소개서를 다 꼼꼼하게 저희 평가자들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공고에 항상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소개서를 정말 너무 짧게 본인을 잘 드러내지 않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른 세무업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 좋은 분, 뭐 성적 좋은 분을 뽑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를 결국에는 세무법인이 원하는 인재상이 제가 부합합니다 라는 거를 설득하는 문서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면 세무법인의 니즈에 맞게 세무법인이 나를 뽑고 싶게끔 이 쓰는 이런 글자의 어떤 문헌적인 표현력도 보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목적 적합하게 본인의 장점을 쓰는 것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 일은 고객도 설득하고 세무조사관도 설득을 해야 되고 심판원을 설득하고 무조건 저희는 대부분이 설득을 하는 일인데 지금 이 본인의 장점을 우리 세무법인 우리한테도 설득을 못하면 제가 말한 고객이든 국세청이든 심판원에 어떻게 설득을 할까라는 점에 저는 자기소개서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그 점이 결국 자기소개서 잘 쓴 분들이 면접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뽑으시는 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눈빛이 좋다거나 네. 아니면 되게 인성이 너무 착할 것 같고 네. 일을 잘할 것 같이 네. 보이는 느낌이라든지. 제가 눈빛에 몇 번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빛은 아니고.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 네. 눈빛은 비중을 좀 낮췄고 말 잘하는 것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말 잘하는 것도 비중을 좀 낮췄고 10명 이상의 우리 구성원들이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면접 대상자 이후에 채용자를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명의 어떤 열띤 토론 과정에서 여러 과정에 대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뭐 한두 분이 결정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뽑아야 우리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참여했으니까 이 인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신뢰하고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런 과정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점점 더 인사에 대한 참여율을 좀 높이려고 하고, 보통 세무업인 가셔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위에 사수가 없어서, 즉 본인이 그냥 수습이라 잘 모르는데 바로 업무가 배정돼서 그냥 업무를 그냥 바로 뛰어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막막하고 그 과정에서 힘드셔서 이제 나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무법인에 지원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이제 사수분들이라고 표현하는 선배 세무사님들이 뭔가 업무를 같이 하면서 알려주는 구조가 되겠느냐. 물론 세무법인이 알려주고자 수습세무사분들을 모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과정은 이제 불가피하거든요. 저희 다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업무를 충분히 숙달할 때까지 기회를 주는 공간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하고자 하는 업무적인 그러한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배들 또는 위에 고문님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세법적으로 리스크도 줄여가고 고객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무언가 업무적인 어떤 이해도가 높아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몇몇 다른 세무업인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자기는 2년 동안 뭐 고객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던가, 뭐 국세청 뭐 조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조사관님 대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즉 위에 임원들만 대면을 하고 실무자들은 아예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10% 20%의 그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까 성장이 좀 더디신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후기들도 잘 체크하셔서 본인이 세무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러한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저는 충분히 세무업인에서 업무를 근무를 하셔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는 곳으로 빨리 이직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그런 소중한 시간 또는 세무사로서의 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연차라는 게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그 연차의 기회를 놓치면 다른 세무법인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그 시기를 잘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AI를 요즘에 정말 저희도 저번에 간담회를 해봤을 때 거의 다 쓰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AI가 필수인데, 가장 큰 세무법인인 다솔도 그렇고 어떻게 AI를 쓰고 계신지도 좀 너무 궁금하고, 이거를 앞으로 좀 어떻게 사용해야 괜찮을지 그런 얘기 좀 한번 부탁드려요. 빠른 리서치 결과 또는 빠른 어떤 1차적인 초안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저는 AI의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AI를 한 4-5개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 AI의 답변을 이제는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AI가 있다고 해서 A한테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그 답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일반인이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전문가는 그 AI 답변 중에 오류를 바로바로 찾아내서 틀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AI의 답변을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만 결국에는 저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한 이제 실력이라고 표현하면 보통은 이제 연세 많으신, 경험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제가 결국에는 지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쏘 세무사, 어쏘 변호사라 부르는 1년차, 2년차가 해주던 일이 다 줄어버려요. 실제로 저희 다솔도 수습세무사를 당분간 채용을 안 했었고 1년차 세무사를 채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AI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적인 그런 서포트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장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조금은 덜했거든요. 그래서 AI가 실제로 로펌 시장에서도 실제 1, 2년 차의 변호사의 니즈가 확 줄어버린 것도 있어서, 변호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취업 시장에서의 어려움, 즉 업무를 경험해야 뭐 나와서 개업을 하든 뭘 하는데, 애초에 업무를 경험하거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얻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초년차 세무사 변호사가 어려움이 저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AI의 활용을 충분히
전연차분들이 하신다 하더라도 그 답변을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AI의 활용과 실력 두 가지를 다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요즘에 그 느끼고 있는 이 트렌드 같은 건데 세무법인이나 어떤 뭐 로펌도 그렇고 세무사님들도 이 AI들을 본인의 취향과 업무에 맞게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그런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직 네. 저희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네. 저희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AI들을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고 저희 변호사들이 쓰는 이제 그런 네. 법률적인 AI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변호사만 가입이 가능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쓰고 있는데 그 사이트들이 다 판례 기반 뭐 책을 다 이미 업로드 시켜가지고 학습시켜서 어떤 전문 서적과 판례에 기반해서 AI가 검토를 해주다 보니까 세법적으로 뭐 아니면 다소만의 AI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아직은 강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전에서도 제가 네. 알기로 AI가 이렇게 네.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실제로 저는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빨리 써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네. 세무사회에서도 뭐 AI 이런 것들 만들고 뭐 3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만든 게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쪽에 대한 활용을 해보면서 저는 이미 이런 대기업이라고 표현할지 몰라야 됐지만 그러한 전문 기업에서 만든 AI가 일반 개별 세무법인이 이렇게 뭔가 커스터마이즈 한 것보다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굳이 비용 투자하기보다는 좀 개발된 거를 사용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씨, 해외 바이어가 보낸 첨부 파일 10개 분석해서 오늘 안에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퇴근해요.